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코스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좀 지루한 모습이 좀 있었어요. 5일 내내 상승한 다음에 뭐 버텨주다가 결국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고, 자, 근데 어디까지 이제 그럼 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선은 갭 뜨기 전에 위치가 있죠. 요 정도 보여요. 자, 앞서 있었던 이 갭 뜨는 이 자리를 갖다가 분명히 지금 메꿔야 된다라고는 보여져요. 자, 그래서 메꾼다고 했을 때는 242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자, 근데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241선과 이제 함께 물려 있는 대략적인 2400포인트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 내려가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강한 악재나 이런 게 좀 더 터져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뭐 폴란드 이슈도 약간 있으면서 괜히 올라갈 만할 듯 하면은 뭐가 조금 나왔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좀 횡보를 만들어줬고,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조정을 한다라면은 거기서 추가 악재가 없다면 다시 박스권 만들면서 요 안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스닥도 함께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자, 앞전에서 이렇게 좀 저점을 만들어 준 것을 다시 한번 또 저점을 만들어 줬죠. 그리고 이제 돌파를 못했던 곳을 지금 돌파한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얼만큼 버텨주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1,000포인트 11,000포인트를 유지만 해준다면은 충분히 여기서 다시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 우선은 하락 추이로 왔을 때도 우선 하락 추이는 전부 다 깨고 지금 이제 횡보로 이제 돌아섰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상승으로 돌아서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얼마만큼 이제 올라가는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뭐 이슈들을 말씀드리면은, 자, 이 구간에서 분명히 특별하게 강한 악재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연준 의원들의 그냥 발언들, 뭐 그리고 지표상으로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는 게 그렇게 크게 나온 게 없거든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에 상승이 컸다 보니까 조정 구간을 거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뉴스를 좀 볼게요. 지난주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을 보면은, 자, 생산자 물가, 자, PMI가 나왔죠. PMI가 좀 괜찮게 나왔어요. 나름 PMI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 줄어들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완화 지표가 이제 나왔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지 못했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터졌던 게 폴란드 미사일이 하나 터졌어요. 폴란드에 이제 미사일 떨어졌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날라왔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많이 무너지는, 상승을 하던 걸 상승을 둔화시켰죠. 그리고 국장 같은 경우도 폴란드 저걸로 좀 많이 지루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자, 그랬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발언을 했던 거는,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미사일이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쐈던 걸 갖다가 격추시키기 위해서 날린 거기 때문에 그냥 결국은 러시아 책임이 있다.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되면서 더 확전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러시아가 쐈다라고 해가지고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나토랑 이제 러시아가 터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진짜 어쩌면은 우크라이나 미사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결국은 다행히도 잘 마무리가 됐다고 봐요. 자, 그러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죠. 한 이틀 정도 좀 이 이슈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좀 좋은 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자,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좀 잘 나왔어요. 자, 10월 달 거죠. 자, 11월에 이제 10월 달에 나오니까 1.3% 높게 나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월 대비 이제 1.3%가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은 소매 판매가 줄어야 돼요. 우선은 당장은. 뭐 추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소매 판매가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잡혀야지 금리 인상을 갖다 우선은 동결을 하거나 멈출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는데, 아직도 소매 판매는 좀 강하다. 그만큼 강하다는 거는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면은. 자, 이런 뉘앙스를 깔아줄 수 있는 그런 지표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강한 지표는 아닌데 어쨌든 이것도 좋은 지표는 아니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갖다가 반등 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못 만들어줬었죠. 그 다음 나왔었던 게 실업 청구 수당. 이것도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이게 고용 지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구 수당이 이제 볼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별의별 걸 다 보는 거죠. 자, 실업 청구 수당 이제 22만 건인데, 자, 빅테크 해고는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구글부터 애플 웬만한 것들 지금 해고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테슬라 그리고 트위터 등등 정말 메타까지 해가지고 다 해고를 하면서 진짜 인력을 갖다 감축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예상치를 갖다 하회했다. 이게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지난번에 좀 그래도 잘 나왔다라고 보였던 게 0.1%가 더 높게 나왔거든요. 자, 근데 그거 이상으로 더 잘 나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지수는 이제 보시다시피 전주 대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지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전주 대비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거에서도 이제 좀 반응을 한다. 워낙에 지금 볼 지표가 없거든요. 정말 CPI가 돌아섰는데 이대로 그냥 계속 달려도 되는가 다들 이제 의아하니까 요런 지표들까지 이제 좀 반응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얘 같은 경우도 청구 건수가 좀 많이 나왔으면은 이게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었는데 좀 아쉽죠 이것도. 자, 그래서 요것도 크게 큰 악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악재로는 작용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많이 안 오르기를 바래요. 자, 연준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를 갖다가 이번에 계속 발언들이 있죠. 연준 위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라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기준금리 5에서 7%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뉴스들이 조금 특이한 게 보면은 7%라고 쳤을 때, 자, 블러드 총재가 5.25%가 최소고 만약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최대 7%에 도달한다는데 말을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 말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발언을 하면서 도표가 그냥 띄워졌을 뿐이에요. 순간. 자, 보면은 이게 진짜예요. 블러드 총재는 연설 도중에 7% 이르는 금리가 표시된 도표를 띄웠고, 그러니까 도표가 잠깐 띄워졌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7% 올려야 된다고 말을 안 한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제 7%가 떠 있는 뭐 도표가 이제 딱 표에 보이다 보니까 이거 7%까지 가는 거 아니야?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좀 뉴스들이 어떤 곳에서는 저렇게 말을 했다라고 저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더 어쨌든 간에 5.25% 이상으로 더 갈 수는 있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7%를 간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겁을 준 게 아닐까 그냥 그래 보여요. 지금 연준 위원들이 시장이 너무 빠르게 반응을 하니까 이걸 한번 누르려는 그런 모습이 계속 있습니다. 자, 보스턴 연은 총재도 75bp 금리 인상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뭐 12월에도 자 12월에도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횡보 중이잖아요. 자 75bp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럼 12월에 50bp를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은 랠리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거는 생각해 볼 만해요. 자, 그리고 12월 기준금리 50bp 인상 확률이 처음에는 초반에는 거의 80%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떨어졌죠. 근데 이제 75bp 확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24% 정도로. 자, 요 정도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50bp 확률을 확실하게 좀 많이 강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뭐 큰 악재가 나온다면이야 당연히 75bp로 좀 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당장은 50bp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장은 뭘 봐야 되냐? 결국은 환율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큰 이슈가 다음 주에 없다 보니까 환율을 좀 보시되 자, 앞전에 이렇게 좀 버텨주던 자리가 대충 이제 1350원대예요. 자, 지금도 역시 1350원대에서 이제 좀 막히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뭐 과하게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여기서도. 자, 요런 부분에서 이제 지켜주는지 1350원을 갖다 넘어선다면은 또다시 시장에 우려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때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얼만큼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 봐야 되겠지만 당장은 1350까지는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고 더 올라간다면은 그때부터는 외국인 이탈하는지 이런 부분들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꾸준히 좀 환율을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자, 미중 간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죠. 자, 이 부분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미중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막 대만에서 뭐가 터진다거나 이런 내용이 지금 아직은 없어요. 자, 바이든하고 시진핑 이제 정상회담 한 뒤에 자, 미중 통상 협상도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재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 이제 오해를 줄이자, 해리스 같은 경우에 소통선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뭐 그렇게 강하게 막 둘이 뭔가를 화해를 하고 막 신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최악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고로 여기서도 악재가 나올 게 없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리고
푸틴이 지금 공격을 간혹 단발적으로 이렇게 막 100발씩 쏘고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자, 근데 공개 회담을 하자는 식으로 좀 발언이 좀 나왔어요. 뭐 이게 서방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제 젤렌스키한테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푸틴이 협상을 원했다, 공개 회담을 하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좀 많이 돌아선 상태예요. 그리고 미국도 자, 이제 좀 협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폴란드 미사일 날라왔을 때도 크게 러시아 쪽에 예전 같았으면은 러시아 거다라고 막 했을 텐데, 자,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죠. 자, 그래서 좀 회담이 좀 가능한지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날라왔던 그 미사일 자체가 러시아가 쏜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가 쐈다고 하면은 결국은 종전 협상을 하든 휴전 협상을 하든 그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 러시아가 지금 이제 조금 약간 우위를 가져갈 것 같으니까 이거 러시아가 쏜 거다라고 계속 우기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상 전에 이제 좀 협상 날짜가 좀 나오면은 좀 여기서 시장을 갖다 확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는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만약 협상을 한다, 휴전이든 종전이든 그런 협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리스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확 떨어지면서 시장은 괜찮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얘네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슈들도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이슈를 잡을 만한 게 없어요. 지금 최악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이슈 있을 만한 게, 자, FOMC 의사록이 있어요. 지난달에 이제 FOMC 진행을 했죠. 그 진행했었던 거에 대한 의사록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지? 다음 주 말쯤 나오거든요. 이게 목요일인가 금요일쯤 나와요. 제가 봤는데, 자, 그 정도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여기서 주시해야 될 게 뭐냐. 자, 힌트죠. 힌트라고 나오려나, 여기는? 여기 있네요. 자, 23일날 나오네요. 23일날 이제 FOMC 정례 의사록이 나오는데, 자, 연준의 12월 회의 인상폭, 지금 아까도 봤듯이 75bp냐 50bp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막 7%냐 아니면은 막 75bp 아직도 테이블 위에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들 중에 분명히 다음번에 무조건 50bp 하겠구나, 이런 힌트가 있을지, 아직도 애매한데 이런 내용이 나올지, 그거는 가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고 한다. 최종 금리가 뭐 7%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솔직히 이거는 거의 지금 시장이나 이런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봤던 게 5.25%에서 한 5.5% 많이 가봐야 요 정도 보고 있어요. 최종 금리를 내년에. 자, 근데 이거 겁주려고 7% 가져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돼요, 정말. 이거는 거의 세계가 다 같이 죽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수치인데, 요런 수치들의 힌트가 만약에 여기서 나왔다, 요번에. 그러면은 시장은, 이제 그러면 금리 인상 올릴 수 있는 그 룸 자체가 얼마 안 되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분명히 시장은 다시 한번 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힌트들. 근데 그 전에 다음 주에도 확실히 연준 위원들이 발언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인베스팅 가서 보시면은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저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23일 날 요거 보시면 되고, 결국은 시장 전체의 큰 흐름에서 움직임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종전이냐,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요게 있어요. 자, 이제 23일이잖아요. 이번에 이게 나오죠. 어느 정도 그러면은 눈치껏 이제 방향을 좀 볼 거는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12월에 있을 CPI. 자, 이날이 이제 CPI예요. 이날이 이제 CPI고, 자, 13에서 14일 요때가 이제 FOMC예요. 겹쳐요, 이번에는. FOMC 시작 바로 직전에 CPI가 빡 나오고요.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연준회의 끝나가지고 이 FOMC에서 결과물이 바로 나오면서 연설이 바로 딱 나오겠죠. 이때 이제 몇 BP 할지 이런 게 나오겠죠, 바로. 자, 요렇게 되다 보니까 요때가 변동성이 좀 클 거예요. CPI가 막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잘 나온다면은 당연히 FOMC에서 50bp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연타적으로. 자, 그래서 요때가 좀 변동성이 클 거고, 뭐 방향성을 완전히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전까지는, 이때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 전까지는 특별하게 시장을 갖다가 크게 하락을 시키거나 크게 상승을 시킬 만한 그런 뭔가 지표가 나올 만한 게 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얼추
나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조금 지표들 짜잘한 것들 지표가 잘 나왔을 때 조금 추가적인 이런 모습들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힌트로 볼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난달 FMC 이제 회의록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중순까지는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무난히 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눌림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상승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 주도 뭐 특별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내용 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